네,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선택했죠. 하지만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관련 주식의 고평가 논란으로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기도 하는데요. 미중 AI 경쟁과 거품 논란까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성 중앙대 AI 학과 교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에서 휴전을 했는데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됩니다. 얼마 전 중국이 국가 자금이 투입된 데이터 센터에는 외국산 AI 칩 사용하지 마라. 우리 중국 칩만 사용하라. 이런 지침을 내놓았다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재성 교수님, 이 중국의 AI 칩 사용? 네. 우선 상세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국가 자금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국산 AI 칩, 그러니까 중국산 AI 칩만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AI 칩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성능이 조금 떨어지면은 계산량 대비 비용이 조금 더 비싼데 그러면 중국산 AI 칩을 도입하는데 조금 망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그 전기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네네 거기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가가 투입된 국가 정부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전국에 많이 짓고 있을 텐데 이미 짓기 시작한 것도 있을 테고 아까 이재성 교수 말씀대로 성능이 좀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칩만 써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일단 지금 뭐 기존 거는 바꾸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은 기존 거는 전기료 진학을 뭐 하든 간에 새로운 거는 완전히 바꾸라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은 거.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안 받은 곳은 하겠죠. 정부 지원 안 받은 것은 돈이 있는 데서 살 것이고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건데 이거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올 상반기까지는 올해 2월달 기억이 나십니까? 딥시크 발레 이슈가 됐던 딥시크, 거. 그렇죠. 딥시크 그 LLM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화웨이의 어떤 칩과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걸 문제인데 딥시크가 가지고 실제 훈련이 제대로 안 됐어요. 화웨이의 9110 시리즈 칩이 실패했거든요, 사실상. 실패했다고요? 실패한 거죠. 910 시리즈는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내년에 나올 제품 950 시리즈는 상당히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는 일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10과 950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뭐 자신감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히 말씀 나중에 드리면은 이제 950 내년부터 들어오는 칩은 우리 그 이제 얘네가 칩이니까 에이지 가속기잖아요. GPU도 가속기. 근데 거기에 짝꿍이 이제 HBM이 들어가야 되는데 HBM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CXMT라고 중국의 창시 메모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HBM이 양산이 내년도 이맘때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 중후반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다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딥시크하고 910 말고 내년에 나오는 950 시리즈하고 CXMT HBM이 결합이 잘 된다면은 걔네들 플랜대로 하면은 나름대로 걔네들의 로컬 수요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그 엔비디아가 나갔던 H20 그 전까지 팔았던 H20 칩을 대체하는 정도는 성능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내년에 HBM을 만약에 자국에서 아까 CXMT가 만든 거로 쓴다면 사실 HBM은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께 지금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 국내산으로 쓸 수 있다면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의 H20 이 정도 성능을 내년쯤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지금 AI 기술 격차 이걸 기업별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격차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그 중국 사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 큰 차이가 예전처럼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칩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선 안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잡을 수 있는 선 안에 들어와 있다. 따라잡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명을 지금 한 건데요. 중국에도 딥시크가 놀라겠지만 딥시크를 뒷받침한 여러 기술 약간 화웨이도 있고요. 또 AI 칩 캠브리콘도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미국에 비하면 아주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회사로 본다면 화웨이와 캠브리콘? 이젠 아까 어센드 910이라고 제가 실패했다고 얘기한 이 화웨이? 칩은 네, 이거 칩은 원칙적으로는 H100의 한 70%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당 칩 레벨에서 70% 60%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스템 렉 단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거기서 얼마만큼 성능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설계 자체가 한 3년 정도 뒤진 칩입니다. 3년 정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TSMC가 아닌 얘네들 자체의 파운드리 SMIC로 생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칩 자체 설계 자체가 노후된 거, 다운그레이드된 거, 그다음에 생산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SMIC에서의 어떤 버벅거린 거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성 측면에서는 아마 힘에 못 미쳤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이것이 이제 설계가 제대로 된 950 시리즈가 되면은 내년에 준비가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AI 칩이 그 가속기 칩이 중국에서 수요에 이미 그 자금률은 한 30%가 넘습니다. 30%? 이거를 향후 뭐 오늘 25년이죠. 23년이니까 2, 3년 내로 100%는 안 되더라도 한 70% 이상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950 시리즈가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것이 자체 그 DRAM, HBM, CXMT 어떻게 조합을 하고 SMIC 파운드리에서의 제대로 된 두 번째 생산 버전이기 때문에 학습 곡선을 러닝 커브를 누렸다 하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것은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고 대한민국 좋고 다 좋은데 엔비디아 좋은데 내년 이맘때 내후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어떨지에 대해서는 낙관만은 할 수는 없다. 비관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의 조금 편리를 위해서 경쟁 구도를 보면 화웨이는 엔비디아와 지금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의 TSMC의 대부분 칩 생산을 의존하는데 화웨이는 말씀하신 SMIC의 생산을 앞으로 하도록 하는 건데 중국의 그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정이랄까? 기본적으로 공정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고성능 칩까지는 그 화웨이에서 아직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내고 있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캠브리콘에서 이제 HBM 기술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이게 그 이제 화웨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손을 잡으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엔비디아처럼 이제 안정적인 이제 생산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주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캠브리콘이 엔비디아 A100의 80% 성능을 내는 MLU 590을 개발했다. 이건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캠브리콘의 AI 칩 설계. 캠브리콘이 이제 지금 아직은 스타트업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예. 회사라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BM 수준의 이제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 전체 시장을 다 대응을 할 수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을 대응할 수 없다. 지금 아까 우리 김장일 본부장께서 중국의 AI 칩 지금 엔비디아의 한 30% 수준 그러면 7, 80%로 끌어올리는데 뭐 한 2, 3년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자금률이 30%. 자금률. 예, 엔비디아 거를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네. 미국이 제재한 것뿐만 아니고 미국 사실은 제재를 옥죄진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걔네 거 쓰지 말라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신감이 보이는 거니까 뭐 제품이 나가면 7, 80%, 100%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스 블랙웰 울트라 뭐 이런 거보다는 분명히 세대가 격차가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자기네들은
아까 칩 단위가 아니고 뭐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 전체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측면에서 보완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이맘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내년에?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좀 소식이 별로 없었던 딥시크발하고는 다른 양상을 전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캠브리콘이지만 화웨이는 좀 주목하실 만한 게 화웨이가 어떤 회사입니까? 통신 장비에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칩 단위의 그 에이지 가속기 말고도 그 단일 성능은 분명히 뭐 그레이스 블랙 엔비디아의 그거보다 성능이 4배 이상 낮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네트워크 기술 쪽에서의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강점, 기술. 뭐 세데스라든지 인터넷 커넥트 기술이 나름대로 일각에는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면은 우리가 칩 단위에 부족한 것을 이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할 때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캠브리콘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잘 모르지만 캠브리콘은 엣지 단 휴대폰이라든지 온 디바이스로 갈 때 추론형으로 조금 이제 더 특화돼서 딥스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캠브리콘에 대한 깊은 어떤 그 비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캠브리콘을 뭐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워낙 작다 이거죠. 네. 자, 젠수랑 엔비디아 CEO가 그런 말을 했네요. 중국의 AI 기술 수준에 대해서 미국과 찰나의 차이로 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중국의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 젠수랑의 경고는 뭡니까? 이게 미국의 우선 엔비디아 뭐 대중 수출을 좀 견제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우려와 걱정을 갖고 한 얘기일까요? 이거 발언은? 사실 이제 이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조심하는 발언을 오늘인지 어제인지 아무튼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래는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괜찮으냐 이거고. 기술 이제 뭐 냉소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 자체가 어떤 기술이 나와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보수적이고 이렇게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그렇죠. 미국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된 게 미국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중국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중국에서는 뭐 화웨이, 캠브리콘 막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 네. 이게 이대로 계속되면은 중국은 계속 앞서 나갈 거고 미국은 어쨌든 답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중국이 결국은 언젠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이 결국은 앞설 수도 있지 않느냐. 심지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면서 그 중국에서 이제 AI 굴기를 해야 된다는 그게 더 힘을 받기도 했다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젠수랑이 더 큰 AI 미래에 대해서 더 큰 낙관론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그 첨단 AI 칩 블랙웰은 다른 나라는 못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도 이게 수출이 안 된다. 결국 뭐 전 세계에서 이 블랙웰을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우리한테 줄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예. 그럼 별도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중국 계속 견제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의 희망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한 20%, 25% 되니까 전체 시장 사이즈에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20%, 25%가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AMD도 마찬가지고 조금 걔네들 입장에서는 주식 입장에서는 속도를 계속 내기에 조금 뭐 걸림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 쓰이는 부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네. 젠수랑 엔비디아 CEO한테는 뭐 중국 시장이 워낙 큰데 지금 블랙웰 최첨단 블랙웰 말고도 사양이 낮은 거는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 근데도 그 중국이 그거를 지금 수입을 막은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는 새로 수출하는 칩은 없는 거네요. 거의 시장. 새로 가는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점유율이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전체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특히 중국이 아까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로서는
전체 매출에서 워낙에 수요가 많긴 합니다만 중국이 네. 시장을 닫아버리면 엔비디아의 좀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줄까요? 지금 없어도 좀 진짜 그 정도 매출의 성장률이니까 지금 당장의 이슈가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진짜 지속성을 갖는다면은 안 좋은 의미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겠죠. 뭐 서버린 수요라고 다른 나라 유럽이 됐든 유럽이래 중동이 됐든 뭐 딴 나라를 더 한다든지 뭐 한국한테 더 판다든지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뭐 작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만치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GPU라는 것이 범용 GPU인데 그 각자 그 빅테크 업체들 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중국도 바이댄스 이런 것도 있는데 걔네들 스스로 칩을 또 만드는 에이직 칩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범용 칩을 계속적으로만 쓰는 건 아닌 트렌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속되면 분명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재승 교수는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이라든지 AI 현황을 보기 위해서 많이 좀 가보셨겠죠, 중국에? 직접 가본 적은 많지는 않고요. 네. 옆에서 이렇게 소식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굴기, AI 기술 굴기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 보면 정말 찰나의 차이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실제 PP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 제가 어제 중국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귀국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능이라는 게 중국이 무서운 게 한번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자기들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화웨이에서 지금 내놓은 이제 910 칩 같은 경우에 910 시리즈 좀 이야기가 좀 많죠. 그걸 뜯어봤더니가 뭐 다른 게 나오더라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벤치마킹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중국에서 느낀 거지만 중국이 AI로 무언가를 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 안에서 뭐 디디 추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전자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더란 말이죠. 진짜 핸드폰이 없으면 그걸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다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수요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AI 생태계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더 빠르지 않을까? 중국은 지금 미국을 갔을 때는 그런 인상을 받긴 좀 어려우니까요, 여전히.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면 AI 반도체 관련한 선순환 구조라고 할까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는 중국이 먼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젠슨 왕도 뭔가 AI 미래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관련해서 늘 지금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게 AI 관련 주가의 고평가 논란입니다. 뉴욕 증시가 특히 지난주에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이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 하방 압력을 좀 벗어나기 어려운 건지 좀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늘 하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김장일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오픈 AI의 그 CFO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미국 정부의 지급 보증 비슷한 거를 해달라는 식으로 했다가 오픈 AI CFO 여자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논란이 되니까는 별도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 생태계적으로 여러 그 관련되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한테 이제는 뭐 세액 공제랄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달라 이런 식으로 발을 뺐다. 보증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액 공제를 해달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픈 AI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분기에 한 100 몇십억 달러 적자가 나는데 올해 매출 목표가 13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30억 달러 쉽게 여러분들이 각인하기 좋게 한 4년 내로 한 1,500억 달러가 돼야지 뭐 선순환 들어갑니다. 이게 10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그 챗GPT 있잖아요. 8억 명, 4억 명 본다는데 그 무료고 유료 가입자가 한 3억 명 정도 해서
얘네들이 한 2억 명 정도 자기네 거 때려가면 됩니다. 그게 쉽나요? 그게 않죠. 제일 중요한 거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픈 AI를 더 많이 사용해서 체류를 하는 거죠. 성인물을 허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소라 2, 소라 3, 소라 4 나와서 거기서 뭐 3분짜리를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확장된다든지 하면 이제 토큰이 많이 달면서 사람들이 많이 체류하게 되면은 직분 레벨의 체류가 아니고 그럼 광고를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노력하는데 그게 만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오픈 AI가 펀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증명되거나 하여튼 IPO를 하거나 원래 IPO를 5천억 달러 비상장이라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5천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네가 만약에 진짜 아까 4년 내로 1,50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다면 예. 그러면 한 200억, 300억 달러 이익은 나올 것이고 그러면 20배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1조 달러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런 그 IPO하고 펀딩의 그 순환이 잘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체류하거나 광고를 많이 때리거나 엄청 유료 가입자가 전 세계 그 인터넷 가입자 한 60억 중에서 한 5%인 3억에 얘네들이 마켓share 60%라면 1억 8천 이런 식의 계산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그러면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버블이냐라고 하면 AI 버블이라고 얘기를 누구도 못 할 겁니다. 왜 오픈 AI가 전 세계 AI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픈 AI가 얘기한 뭐지 그 엔비디아하고 뭐 또 뭡니까 스타게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나와서 올해만 한 게 36기가와트인데 4년에 36기가와트의 그 캐파는 우리나라 HBM 내년 캐파의 31%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한 30%는 있는 거고 나머지는 돈이 있으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무너져도 다른 쪽 괜찮으면 괜찮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노이즈나 아니면 신경 쓰이는 거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나온다. 물론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대체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밸류가 아주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퍼폼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27년, 28년, 29년 논스톱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불과 5개월 전에 우리가 이걸 몰랐듯이 그러니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근데 당장에는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AI 거품론이 주가 측면에서는 수시로 나오거든요. 아무리 AI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 같은 경우에 펀딩,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AI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느냐 좀 의구심이 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돈을 또 클라우드 회사들은 계속 지금 수익을 또 현실적으로 내가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거품 논쟁이 주가 측면에서만 나오는 거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커나간다고 봐야 돼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픈 AI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회사가 올바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매출이 이제 나야 되고 그렇죠. 연구 개발이 나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이게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픈 AI는 이제 누가 봐도 연구 개발 쪽에 많이 무게가 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 카운터파트라고 얘기하는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하면 이제 훨씬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태생부터가 그렇게 이제 시작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놓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픈 AI가 계속 그런 이제 낙관적인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GPT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무언가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이게 기존에는 없었고 이런 소위 뭐랄까요 그 임팩트한 센세이션을 좀 줘야 되는데 소비자의 기대를 좀 뛰어넘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GPT 3.5가 처음 나왔을 때 있었던 임팩트만큼 지금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투자금만큼의 확보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미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이후로 뭔가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확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픈 AI가 이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보았을 때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제 투자자 입장이시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많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는 답보인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유료를 써야 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미래가 조금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뜬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AI 관련 그렇죠. 주식에 아무래도 1등 회사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적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요게 좀 극복이 되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성인물 말씀도 주셨었는데 네. 이게 그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IT 기술들이 이제 성인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예. 이게 약간 몰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 좋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았을 때 약간 이제 거품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렇게 굵직한 회사들은 예. 사실은 큰 이슈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AI 거품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이제 오픈 AI는 이슈가 뭐냐면 그 연구 개발을 하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요 파트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를 적자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서비스 발굴에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이 이제 AI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전통적인 검색 시장도 아직 건재하고 예. 클라우드 시장도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오면서 이렇게 그 정반 합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버블 논쟁이라는 게 워낙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앞서가는 회사들의 수익 창출 능력은 현재로서는 조금 뭐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오히려 참 늦었다고 하는 애플을 다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애플. 우리가 아까 오픈 AI는 돈이 없고 네.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 빚져서 하는데. 매출도 조금 근데 이제 플러스고. 그다음에 지난주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빠진 게 메타가 있어요. 메타. 메타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메타가 주가가 10몇 %라서 걔네가 ROIC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캐피털이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뭔지 아세요? 네. 투자하는 그 투자 금액의 증가 속도가 매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서 투자 금액 캐펙스 나누기 매출 비중이라 해서 이게 캐피털 인텐시티라 하거든요. 그게 40%가 넘어요, 올해. 아, 투자를 워낙 빨리 메타가. 늘리니까. 내년에 한 50%가 돼요. 예. 그런데 아까 뭐 알파벳,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저기 아마존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20%, 28%, 18%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괜찮아요. 그 애플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죠. 걔네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안 하니까. 대신에 스포트라이트는 덜 받았죠. 근데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애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건 투자는 계속하고 뒤처지지 않으니까 메타는 뭐 안경도 하고 뭐 하는데 투자 거기도 많이 적자가 나서 그렇지 회사에서 ROIC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니까 아까 말한 오픈 AI가 문제가 돼 다른 회사까지 다 문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근데 얘기죠. 문제는 오픈 AI 때문에 주가들이 들썩들썩한 주가들의 뭔가 문제가 있느냐 이걸 꼬나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아까 선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좋게 보려고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생성 AI 이렇게 채찍하는 건데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휴대폰에서 AI를 하고 피지컬로 가면 되는데 그게 내년 내후년 2, 3년 아주 크리티컬한 피리어드에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오픈 AI나 관련된 쪽에서 뭔가 실제 뭐가 어태치가 되느냐는 거죠. 안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요가 그런 식으로 올라서 가는 게 스무드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게 이슈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 AI 패권 경쟁 그리고 AI 거품론 관련 얘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성 중앙대 AI 학과 교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